북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청을 하는 거는 화학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화학국이라고 하는데 감청 들어가기 전에 북한에서 이제 기술 작업이라고 하는데 저 대상에 대한 감청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정보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보위원들이 대상을 끌어냅니다. 집에서 가족들 다.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 여기다 감청할 테니까 다 나와 이건 아니고요. 이제 뭐 인민반 회의를 조직을 한다든지 아예 없는 일을 조직을 해요. 해가지고 가족들이 무조건 나오게끔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감청을 하는데 북한에는 집과 집 사이에 갇혀요. 하모니카 집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집에다가 감청 장치를 해놓으면 바로 옆집은 거기가 이제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자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니 해외 식당에서 일했었잖아요. 네. 식당에 있는 사람도 간부는 도청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엄청 심해요. 북한 이제 해외 나가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전화를 걸잖아요. 무조건 도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도청하면 귀에 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가 탈락하고 들리는 게 뭔가 이렇게 귀가 뻥 뚫린 느낌이 소리가 들려요. 달리고. 예, 소리. 울리거나. 예.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캄보디아에서 북한으로 이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서로 자기네가 도청된다는 걸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니까 말을 엄청 조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건덕지 잡히지 않을 말을 하려고 계속 말이 계속 느려지고 그랬다가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근데 해외에서 그냥 북한 사람끼리 전화하면 그건 도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정업원들은 이제 손님하고 대화를 하면 이제 버이원이 너트를 하나 줘요. 야 여기 너트에다가 손님하고 대화한 거 다 적어라 하면은 그래서 너트에다 다 적어서 이제 뭐 버이원한테 얘기를 하고 뭐 한 명이 말이 다르다 하면은 삼자 대면을 시켜서 맞을 때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버이부 스파이였거든요. 저를 그래요? 버이부 스파이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예이. 이거되었어. 무서워. 근데 이제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버이원이 24시간 감시해도 정업원들이 자는 뭐 숙소나 샤워실까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정업원들한테 서로 스파이를 만들어서 듣는 거예요. 서로 도시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면 뭐 어느 친구가 이제 어느 언니가 뭐 한국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정해주면서 그래 써라 쓰고 이제 가명 쓰고 이제 도장 찍고 나오고 이제 그렇게 좀 했죠. 스파이가 막 혹시 나를 일러 바쳤니? 일러 바치셨으면 여기 없으셨을 것 같은데. 만약 해외 뭐 간부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좀 오면은 정보 좀 캐오라고 이렇게 좀 시키나요? 그렇죠. 네. 있어요. 거위급이 오면 봉사원 중에 가장 이제 그 스파이 얘 같은 애를 들여보내서 얘를 들여보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갖다가 그 얘기를 보고를 해야 돼요. 음식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들 같은 예. 거를 근데 이제 그대로. 어느 정도냐면 버이원이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대사나 참사 이런 분들이 이제 거위급들이 이제 식당에 오면 중국 손님이랑 올 때 있거든요. 그럼 중국 손님하고 참사가 야 중국말로 어떤 대화를 했어 하고 이제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중국말로 대화를 한 거 이제 버이원한테 가서 이제 일로 바치는 거죠. 아니 캄보디아 식당에 계셨다니까 저는 사실 그 식당 2번 가봤거든요. 진짜요? 언제 오셨습니까? 캄보디아 여행 갔을 때 거기 가봤어요. 북한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네. 정말 일단 1차적으로 놀랐던 건 뭐냐면 금방 그 락밴드로 공연을 해요. 근데 그 멤버들이 10분 있다가는 한복을 입고 나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 멤버 한 명에서 하여튼 롤이 한 5-6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좀 번기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그냥 공 보고 이러니까 말이라도 좀 섞어보려고 몇 마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쌀쌀맞게 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이게 보니까 아마도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걸면 또 한 사람이 뒤에 슬쩍 지나가면서 안 듣는 척하면서 듣는 거. 무슨 얘기 하는지 하는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저희들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동선이. 그러니까 야 이게 감시당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그 식당 안에서도 사실은 느껴져요. 많이 이제 최근에 북한 식당에 다녀오신 분이 이제 저한테 제가 근무했던 식당에 다녀오신 한국 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전에는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래도 대화를 하고 뭐 맛있었으니까 뭐 농담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거의 이제 멀리 떨어져가지고 한마디도 뭐 하지도 못하고 조금도 말을 섞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예 한국인 접촉 금지 분위기예요. 그 이유는 13명의 여종업원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가장 컸어요. 북한 당국 본국 입장에서는
해외 식당으로 외화벌이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된다라는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트라우마가 생겼죠. 최근 정보통한테 제가 들은 소식은 그렇게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한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매니저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 여기 한국에서 연락하시는 분이랑 메시지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절대 통화도 안 되고 이제 감시가 심해가지고 이제 절대 문자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을. 그렇지. 네. 북한이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일단 경제 제재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산주의 국가하고 이 자본주의 국가하고 있는데 그 최전선이거든요, 사실 그 식당이라는 게. 예, 그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일하는 가운데서 연결도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감시하고 도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참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이라는 것이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정말 거기서 음식만 팔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하노이 고려 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행 가시는 여행객들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당국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식당에서 도대체 뭘 거래를 했는지. 당연히 식당이니까 음식이 거래가 됐겠죠. 그렇지. 뭐 이런 거. 냉면, 또 뭐? 고사리. 고사리, 술 마시고 술 빠지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식당 거래 내역 가운데 식당인데 당연히 식당이니까 음식이 거래가 됐겠죠. 그렇지. 냉면, 또 뭐? 고사리. 고사리, 술 마시고 술 빠지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식당 거래 내역 가운데 식당인데 단년 인식 기술 소프트웨어까지 거래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공개가 된 거예요. 일반 식당이 아니에요. 미국 CNN 방송은 싱크탱크를 인용해 베트남 하노이의 북한 고려 식당이 안면인식 기술 판매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려 식당 주인 북한인 김정길이 안면인식 기술 전문가로 추정된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사갔다는 거네. 안면. 아니면 돈이 없는 중동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팔아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개발하는 그 기술. 보통 식당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오가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서 정보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과학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도 전혀 의심받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식당의 방 같은 곳은 벌써 도감청 장치가 있을 거예요. 있다. 그리고 고위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이 사람이 제대로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의 충성도가 나한테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만급 식구분들은 이 예전에 올 때랑 지금 2022년 이 최근 영상이잖아요.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 민둥산도 똑같고 뭐 집들 타닥타닥 붙어 있는 하모니카 집도 똑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게 하나는 있어요. 저희 때는 정말 두만강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요즘 이렇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가 있을 때는 겨울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얼음 깨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놀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물이 하나도 얼지 않았어요. 근데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 단속을 얼마나 심하게 하고 있나, 얼마나 강가에 못 나가게 하고 있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건물들이 이렇게 국경 앞에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원래 그런 건가요? 이게 북한에는 이게 문화주택이라 한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데 철길 주변. 그러니까 외국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오고 뭐 김부자들 현지지도 하는 그 딱 철길 옆에, 그다음에 큰 대도로. 거기들만 이 문화주택이고 뒤에는 다 진짜 오막살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농촌. 보이는 데만 이건 세트처럼. 보여주기식이란 말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문화주택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장군님 문덕으로 이렇게 짓고 있다. 이렇게. 그게 그 빠점킨 파사드라고 그러거든요. 빠점킨 파사드. 에카테리나 여제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의 정부 중에 하나가 크리미아 반도 있죠 지금. 거기다가 그 총독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에카테리나가 방문한대. 그랬더니 강을 따라가지고 지나가잖아요. 그 강변에 있는 집들을 세트로 다 지은 거야. 그러다가 거기서 머물고 가면은 그 사이에 헐어가지고 다음 마을 가서 그걸 또 세우고. 한도 그런 거 그게 빠점킨 파사드라고 하는데 그거죠. 세트와 같은 건물들. 가장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잘 응축되어 있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태양 아파트. 사실 우리가 태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을 태양 아파트라고 우리 쪽에서 붙인 거고 2020년 여름에 완공이 됐어요. 자세히 보시면 저층은 네모난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네모난 아파트는 흰색으로 칠해놨어요. 이건 뭘 뜻하냐? 구름. 그리고 그 위에 동그랗게 붉은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태양. 태양이에요. 구름에서 태양이 솟아나는 모습의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한숨 나오지. 한숨 나오는데 의외로
2020년 8월 당시에 북한이 이거 아파트를 공개했을 때 많은 이 건축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건축학적으로 실용성이 꼭 떨어지는 아파트는 아니다. 라는 평가를 내놨어요. 의외의 평가. 대지에 비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나름 쭉 공간을 꽉 채웠다는 거죠. 용적률이. 다만 우리가 보기에 구름 위에 뜨는 태양이 유치해서 그런 거지 나쁘진 않다. 하모니카 주택이 그거잖아요. 하모니카에 있는 그 구멍처럼. 네, 그죠. 딱딱 네. 붙어서 부산도 대부분 저도 그런 집에서 살았고, 근데 언젠가 그 두만강 바로 옆에 되게 멋진 하모니카 주택이 쫙 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기 그 국경경비대 간부들, 대대장, 정치지던 이런 사람들이 막 주거해서 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물이 불어서 너무 두만강 옆이니까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잘했어요? 그때가 김정은이 탈북이 러시가 너무 심해지니까 2016년부터 철거시키라고 했어요. 국경연선에 있는 집들을 통해서 탈북이 많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철거하라는데 철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새 집을 다 지어준다 이렇게. 근데 떠내려갔는데 일단 집터는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상했던 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인데 군인들이 계속 횟가르치를 하얗게 계속 하는 거예요. 세트장. 저 집을 왜 저렇게 해놓을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세트장이었어요. 트루먼 쇼야. 세트에 화장까지 하는 거야. 네. 야.